글로벌 브랜드 전략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브랜드 전략은 제 그 국제 마케팅 책에서 그 4P에 관련된 것 중에 프로덕트, 제품 그 전략 안에 글로벌 브랜드를 간단하게 다루고 있어가지고 너무 조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설명을 보충을 하고요. 향후 개정판에서는 요걸 한 챕터 만들어가지고 글로벌 브랜드 전략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자료는 이제 우리 배성준 경영 컨설팅 협동과정에 선생님께서 만든 자료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에 이제 연구, 리서치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 요 내용에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의 의, 개념이라든지 요거 설명드리고요. 글로벌 브랜드 관련돼 갖고 글로벌화에 대한 추세,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추구할 때 고려해야 될 요인들,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주요 의사결정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브랜드 글로벌화 전략에 대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25분 안에 이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글로벌 브랜드의 개념은 사전적 개념과 구체적 정의로 나뉘는데 다양한 국가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브랜드를 글로벌 브랜드라고 하고요. 복수 지역의 특정 세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인지도와 선호도를 확보한 브랜드를 일반적으로 글로벌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꼭지 한 꼭지 핵심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복수 지역이라고 하면 다양한 지역, 뭐 한 국가 내의 지역이 아니라 아시아, 유럽 등과 같은 경제, 사회적 권역을 의미하고요. 경쟁력, 세분 시장에서 생존 또는 성장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한다. 그 특정 세분 시장이라고 하면은 전체 시장이 아닌 상품의 특성이나 고객의 특성을 세분화한 시장 중 특정 시장을 특정 세분 시장이라고 하고요. 지속적인 시장이어야 되고 소비자로부터 인지도와 선호도를 확보하고 있는 시장, 그리고 인지도 선호도는 자사의 브랜드가 특정 지역의 특정 세분 시장의 소비자로부터 인지와 선호도를 확보하고 있다면 비록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글로벌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4가지 특성을 반영한 게 바로 글로벌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글로벌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명확한 목표 시장을 선정하고요. 실제적인 브랜드가 품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 브랜드만 좋은데 품질이 나쁘면 당연히 외면을 받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품질이 확보해야 돼야 되고 특히 원산지 효과를 받기 어려운 경우 품질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선진국일수록 원산지 효과가 좋게 반영이 되는 이치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글로벌한 제품 컨셉트에 관련돼 가지고 시장 확대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세분 시장을 확대한다든지 목표 세분 시장 및 핵심 제품은 유지하면서 지리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경우 이렇게 뭐 간단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 컨셉트를 잡을 수도 있고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여러 개의 브랜드를 도입하거나 서브 브랜드 사용 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 자사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브랜드가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때문에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화 되기 위해서 브랜드의 추세를 좀 보면은 지리적으로 확장의 필연성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R&D 및 생산 설비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브랜드가 시장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제품 성능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R&D와 생산 설비에 관한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막대한 비용이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브랜드와 지리적 확정성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경쟁의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혁신 제품에 의한 시장 경쟁의 가속화는 제품 성능의 지속적인 향상에 따른 한계 비용이 상승하고 있고 높은 설비 투자 비용 및 R&D 비용을 낮은 단위당 마진에 의해 충당해야 하는 상품을 초래한다 이거죠. 하여간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시장 경쟁이 계속해서 가속화, 치열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 규모의 경제, 많이 만들수록 원가가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 경험 곡선,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가라든지 스킬, 생산 제품의 혁신이 늘어난다는 걸 경험 효과라고 하고요. 이러한 지리적 확장의 필요성은 요 네 가지를 들 수가 있고, 자, 우리가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쓸 것인지 아니면은 현지화 마케팅 전략을 쓸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글로벌 마케팅 전략은 전 세계 시장의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생각해서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등 마케팅 믹스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전략을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표준화된 제품과 메시지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는데, 특히 코카콜라 같은 것들이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쓰고 있죠. 현지화된 마케팅 전략에는 현지 국가의 문화, 언어, 소비자 특성 등을 고려해서 마케팅 믹스를 조절하는 건데, 현지의 요구에 맞게 제품과 메시지를 제공하여 제품 적응력을 높이고 현지 소비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유리한데, 대표적으로 네슬레라는 식품 기업이 인도를 가든 인도네시아를 가든 유럽을 가든 그 지역에 맞는 그 현지화 마케팅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글로벌 브랜드를 왜 도입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은 앞에 뭐 규모의 경제, 경험 효과, 뭐 지리적 효과 이런 것들 다 고려해 봤을 때 글로벌 브랜드 도입의 필요성은 테오도로 레비트 하버드 대학 교수님인데 굉장히 오래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의 욕구가 동질화되고 있으며 최적의 제품 디자인과 브랜드 연상을 가진 글로벌 브랜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초기에 주장을 하셨었죠.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량 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 광고, 판매, 촉진, 브랜드의 요소에 대한 규모 경제를 가능해서 비용 절감을 하는데 큰 이득이 있죠. 그 다음에 글로벌 브랜드는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긍정적인 브랜드 연상을 불러일으켜 이런 점에서 상당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한 국가에서 판매되는 브랜드가 다른 국가에서도 판매되는 것을 보았을 때 소비자들은 브랜드 인지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그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상식이죠. 그 다음에 현지화 브랜드 전략 사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네슬레가 현지에 맞게 브랜드명을 쓰고 있는데, 독일, 프랑스, 스위스 어머니들이 선호하는 간이식 식품에 대해서 각각의 이름을 다 달리해요. 독일에서는 매기, 프랑스에서는 이런 용어를, 네슬레는 현지화를 잘하는, 그러니까 그 브랜드다 이렇게 기업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폴라로이드 사례는 너무 오래돼갖고 생략을 하고, 자, 여기 신문기사 사이트에 보면은 튀르키의 베스텔사에서 2001년부터 브랜드 대우전자 브랜드를 구매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가전업체에서 브랜드가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글로벌 마케팅 전략과 현지 마케팅 전략을 결합한 마케팅 믹스 프로그램의 실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글로벌 목표와 현지 시장 특성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것보다는 요것들을 잘 조합하는 게 중요한데, 자, 글로벌 목표와 현지 시장 특성을 적절히 조합하는 마케터가 늘어나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 걸쳐 일관성 있는 브랜드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특성에 맞춰 브랜드명과 마케팅 프로그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양극단에 너무 극단적인 거 말고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는 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추구할 때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는데, 많은 국제기업이 시장의 글로벌 추세에 맞춰 글로벌 브랜드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도입하기 전에 글로벌 마케팅의 장점, 장애 요인, 글로벌 브랜드 도입이 유리한 경우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글로벌 브랜드를 도입하게 되면 비용 절감, 규모의 효과,
경험 효과 이런 거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현지 대형 소매상의 경로 파워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다음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요. 동시에 단계적 제품 도입은 경쟁사로 하여금 한 국가에 출시된 자사 제품의 아이디어를 모방할 다른 국가에 선점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단점을 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뭐 동시에 출시하는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일관성 있는 브랜드 이미지 유지에 글로벌 브랜드 도입이 장점으로 되고 있고 여기 말하는 동시 출시는 글로벌 브랜드의 일시에 출시함으로써 여러 가지 단계적 뭐 점진적으로 하는 거에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다음에 글로벌 요인의 장애 요인에는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있는데 외부적 요인으로 지역별 소비자의 반응 차이가 있는데 같은 그 로고고 뭐 이렇게 제품인데도 지역에 따라 갖고 느끼는 소비자의 반응이 다르고요. 지역별 경쟁 상황에 차이가 있다. 사회적 문화적 가치와 불일치된 글로벌 브랜드화를 느낄 수가 있고 국가 간의 법적 환경의 차이가 있어 갖고 글로벌 브랜드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캐나다, 호주는 광고는 자국에서 제작해야 되고 폴란드는 광고 음악은 자국어로 나와야 된다는 이런 규정들 그래서 법리적 차이에 의해서 규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광고로 할 때 꼼꼼히 따져봐야 되죠. 지금은 또 바뀌고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자, 글로벌 브랜드로 만드는 데 있어 장애 요인 중에 내부적 요인이 있는데 글로벌 전략 도입 여부는 그 기업의 성장 배경과 기업 문화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 1인 지배 체제의 기업은 글로벌 브랜드 도입이 비교적 용이하는데 여기 이제 루이비통이 아니라 베네통 관련돼 갖고 글로벌 브랜드 도입에 성공을 했고 M&S로 바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글로벌 브랜드를 도입하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는데 고유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고 여기서 코카콜라라든지 리바이스 예를 들고 혁신 제품에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고 이국적인 제품 그 다음에 전형적인 제품, 개성 있는 제품에 대해서 글로벌 브랜드를 도입하게 되면은 유리한 예들이 있죠. 뭐 여기 전형적인 제품에는 자동차라든지 리바이스 청바지, 샤넬 위스키, 키코만 간장 이런 것들의 전형적인 제품에도 글로벌 브랜드 도입이 유리할 수가 있고 뭐 개성 있는 제품, 섬유 유연제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를 글로벌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 진입 전략이라 갖고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대안들이 있는데 기존 브랜드를 새로운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방법 해외 시장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으면서 자사가 소유하지 않은 기존 브랜드를 구매 취득해갖고 접근하는 방법, 다른 기업과 브랜드 제휴를 추구하는 방법들. 여기 이제 새로운 네 번째 개발할 수도 있죠. 개발. 근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발은 신중하게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는데 P&G라든지 하이네켄, 네슬레, 후지, 제록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진입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들을 고려해서 신속, 그 다음에 통제력, 투자 규모, 토대로 해서 비교 평가해 갖고 글로벌 시장의 브랜드를 어떻게 할 것인지. P&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브랜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네켄 같은 경우 뭐 한번 볼까요? 하이네켄 같은 경우는 먼저 브랜드 인지도 및 이미지의 구축을 위해 수출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진입 후 시장 반응을 통하여 긍정적 반응이 있으며 현지 제조업체에게 브랜드를 라이센싱하는 역할로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P&G 한번 더 볼까요? 경쟁력이 있는 제품 범주를 가지고 새로운 해외 시장에 먼저 진입하여 시장 기반을 구축한 후에 다른 범주의 제품을 해당 시장에 도입하는 전략을 쓰고 있으니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하이네켄 같은 경우에는 현지 제조업체에게 브랜드만 빌려주고 현지에서 만들고 정말 이 브랜드 명이 있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볼 수가 있죠. 하이네켄 사장이나 회장님들은 전 세계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세계 각 지역의 맥주 맛이 동일한지 특급 호텔에 묵으면서 그 맛을 평가하는 그런 일들을 또 많이 한대네요. 참 재밌게 사는 직업이 있어요. 글로벌 마케팅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되는데 표준화할 것인지 현지화할 것인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갖고 글로벌 브랜드는 표준화된 마케팅 전략을 추구하지만 현지 시장에 맞는 실행 방식은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권한이양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표준화 정도가 가장 낮은 경우로 브랜드 슬로건만 제시하고 그 외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은 현지 지사에 모두 이양한다. 그래서 이제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 해갖고 현지 지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성 요소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광고 크리에이션에 집중하기보다는 브랜드 가치, 사명,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해외 시장별 브랜드 구성 요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지역적 전이 가능성이 낮은 브랜드 구성 요소 해갖고 브랜드명, 슬로건, 패키지 등을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복수 브랜드 전략 해갖고 하나의 제품을 여러 개 브랜드명을 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니레버사가 이런 그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가지 브랜드명을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다양하게 쓰고 있는 브랜드명을 보여주고 있고 단일 브랜드 전략 해가지고 여기 예시로 든 게 있는데 무카페인 커피 음료를 다 같은 나라의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에 같은 브랜드로 출시했다. 단일 전략이 있고요. 비언어적 브랜드 요소로 로고, 심볼, 캐릭터 등을 요게 이제 글로벌하게 동일한 모양을 쓸 수 있다. 그래갖고 나이키의 심볼 이렇게 나이키를 스와시 로고라고 하네요. 스와시. 요거 한번 이 단어 잘 쓰진 않는데 이 로고는 누구나 다 알죠. 보시면 근데 명칭을 스와시 로고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해외 시장별 브랜드 구성 요소 결정에 있어 두 번째로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는 글로벌 브랜드를 통합하고 어떤 브랜드는 현지 브랜드로 남겨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같은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려면은 현지 브랜드가 높고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경우 현지 브랜드가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브랜드를 포기하고 다른 브랜드명을 사용하는데 다른 위험 정도를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특정 언어에 의해 서술적으로 표현된 브랜드명은 글로벌화되기 쉽지 않다. 이거 PNG의 비누라든지 발음상 어려운 것들. 국가에 따라 제품의 특성이 반영된 브랜드명에 대해 소비자의 반응이 다른 경우 글로벌화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여기 나이트 앤 데이 이런 것들 모든 국가에서 외국 제품을 또 인식하는 경우 이거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 무카페인에 관련된 것들 얘기 드렸고 그 다음으로 해외 시장별 브랜드 구성 요소 결정 요인의 세 번째 국제기업의 브랜드명 통합화 과정에서의 전략적 대안을 갖고 기존 브랜드명의 점진적 시장 철수라든지 브랜드명 변경에 대한 점진적 사전 예고, 새로운 통합 브랜드명에 대한 전격적인 도입 이런 그런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글로벌 브랜드 투자를 위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는데 특히 글로벌 브랜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보니까 양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요거 5가지만 좀 보면 되거든요. 세계에서 최고의 품질의 제품, 장기적 유산적 가치를 형성할 것, 글로벌화되냐, 소비자들의 경험 유무, 장기적이냐에 따라 갖고 이런 것들은 사업 목적, 브랜드의 이미지의 목표, 판매자의 지지적 범위, 그 다음에 브랜드 메시지, 투자 회수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글로벌 브랜드로 되기 위한 투자 결정 내용들을 여기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글로벌 브랜드가 갖춰야 될 요소를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가 독특한 판매 소구점을 갖고 있어야 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독특한 판매 소구점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제공하는 독특한 가치를 인지하고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화된 점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또 그리고 우수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최고 권위를 상징하는 제품을 임을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요.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치와 명성을 인지시켜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세계적 소비자와 일체감이 있어야 되는데 소비자와 개인적인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브랜드는 소비자의 니즈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소비자들이 브랜드와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리서치 아이디어는 글로벌 브랜드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에 이 세 가지가 있고 그 안에 또 두 가지씩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 꼭지 더 문헌연구를 해서 찾고 여기도 찾고 여기도 찾아갖고 각 세 개씩 만들면 우선순위,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AHP로 해가지고 독특한 연구 논문을 실증적으로 만들 수 있어갖고 요거를 어떻게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추가적인 그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ABC 평가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브랜드의 그 세계 시장에서 매력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음 세 가지 요인들을 토대로 브랜드의 시장성을 측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브랜드는 세계 최고의 제품인가 혹은 현지 시장 지향적 제품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 진입 장벽이 없는 글로벌 브랜드냐, 브랜드의 글로벌에 대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국제 브랜드인지, 현지 시장 지향적 브랜드인지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이 브랜드는 향후 5년간에 걸쳐 사업 영역을 확장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것도 평균이냐, 평균 이상이냐, 이하냐, 이 브랜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방어할 만큼 충분한 차별적 마케팅 우위를 갖고 있는가, 그다음 평균 이상, 평균 이하, 평균 뭐 이런 식으로 ABC를 갖고 이걸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브랜드 로고나 모양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것들 애플이라든지 인터브랜드에서 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 이 사이트는 이제 다 나와 있거든요, 인터넷에.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브랜드 글로벌화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글로벌 포춘에 포함되는 삼성, 포스코, 현대, SK, LG, 롯데, 포스코, GS, 현대중공업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이 브랜드들은 브랜드의 글로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글로벌 가치를 제공해야 되고 문화적 가치, 마케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소비자의 문화적 욕구와 기호를 반영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고요. 아이덴티티와 각 구성 요소에 대한 투자와 통합적 관리, 그리고 브랜드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업 문화 변혁 실천이라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문화와 글로벌 가치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국가 이미지가 글로벌 브랜드 전략에 미치는 효과를 따로 간단히 하나 넣어놨는데요. 국가 이미지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 이미지가 한 단계 올라가면은 우리의 가격을 10% 이상 더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그 조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효과라고 해갖고 국가 이미지 하위 요소로서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느냐에 따라 갖고 제품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원산지 효과. 원산지 효과에 따라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볼 수가 있는데, 후진국들 특히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갖고 선진국 브랜드를 활용하든지 글로벌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분 안에 딱 맞추려고 하는데, 긍정적인 원산지 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제품 이미지와 국가 이미지가 잘 부합이 돼야지 이런 이미지를 올리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개발도상국 시장에서는 선진국 제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제품의 이미지라든지 원산지 효과를 높이면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다.
선진국 시장에서는 한국을 연상시키는 브랜드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현지에 맞는 브랜드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요거는 제가 연구 그 계획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다른 수업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2페이지인데 아주 요것만 갖고도 한 편에 우리가 석사 논문이나 학술지 논문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내용들은 우리 배성준 그 과정이 작성한 자료를 참고문헌 중심으로 만든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부족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